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뇌라는 것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도 네네. 네. 지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자, 질문을 요약해 볼게요. 그게 이제 훈육이라는 게 주로 생활 습관을 잡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대인 관계에서 버릇없다는 얘기 안 네. 듣게 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10세 이전에 10살 이전의 훈육이 가지는 위험성은 뭐냐면 눈치 보는 스타일이 두뇌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해도 혼내지 말라 그래요. 10살 이전에. 그런 건 혼내죠. 그러니까 정말 혼내야 되는 것조차 혼내는 걸 조심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네. 제가 왜 그러냐면 15세까지는 두뇌가 세팅되는 과정이고 제가 이제 그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원유를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의 아이들의 에너지는 원유 상태예요. 정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진 에너지는 그러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저는 성악설 쪽입니다. 나쁜 게 나옵니다. 나쁜 행동들이 나와요. 원유기 때문에. 원유에는 발암 물질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아요. 그게 나오는데 엄마가 나올 때마다 그 발암 물질이 나올 때마다 매를 들었어.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아이는 이 원유를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현재. 원유를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은 15세가 넘어야 생겨요. 그때 사회적 맥락이 생기고 좋은 직과 나쁜 직, 더 좋은 직업과 더 나쁜 직업이 확실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두뇌의 발달상. 물론 좀 더 빨리 발달하는 애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부모가 주입해주지 않아도 애들은 15세가 되면 그걸 다 알게 돼요. 아, 이건 비난받을 행동이구나. 이거를 거의 정신병자가 아니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15세 이전 또는 10세 이전에 그런 식으로 키웠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두뇌 속에서 내 원유를 뽑는 행동이 나쁜 행동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엄마의 의도는 이거죠. 야, 사회적으로 쓸만한 기름만 빼란 말이야. 너 왜 자꾸 탈을 하고 발암물질까지 같이 빼냐고. 이거죠. 엄마의 반응이죠. 근데 애는 뭐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애야.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아, 에너지를 빼는 건 나쁜 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선생님,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궁금한 게 이게 막연하게 아이한테 저희 생각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설명을 먼저 하고 둘이 대화를 해요. 대화로 한 다음에도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또 아빠가 다른 사람 기분은 어떨까? 근데 얘가 또 장난을 했어요. 그리고 뭐 표현을 하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정말 그게 억제가 안 됐을 때는 그 이제 요즘 아이들 그 통제가 정말 그 해야 될 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이제 막 뜨는 건 아니고 정말 횟수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 또한 좀 방해물이 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15세가 될 때 이게 습관화될까봐,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부모들한테 못 배우고, 물론 아까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지만 다른 데 가서의 그게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혼란이 이 강의 초창기에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모방으로 학습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특히 잘못 삐뚤어진 게 있으면 부모가 자꾸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해서 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좋고요. 일단 말귀를 애들이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녀 교육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얘가 알아먹을 거라고 15세 이전의 아이의 두뇌는 침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말을 아마 못 알아먹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얘가 따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래서 15세 이전의 아이가 침팬지고 가슴 속에서 나오는 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원유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칼질을 하기 시작하면 원유를 덜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몰입을 못하는 두뇌가 돼요. 몰입이 안 되는 두뇌. 근데 몰입을 못하고
몰입이 안 되는 상태로 15세가 넘었다. 성인이 됐다. 그러면 몰입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몰입이 안 되면 이 두뇌를 막 켜주는 이 수용체가 두뇌에서 잘 안 생겨요.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안 되냐면은 두뇌에서 그물망이 형성이 안 되고, 그물망이 형성이 안 되면 뭐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집중 시간이 짧아져요. 결국 뭐예요? 창의성이 전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훈육을 받은 애들은 창의성이 약해진다라는 기본 법칙이 있어요. 기본 법칙. 창의성의 첫 번째 그 기본 자산은 이제 자신감이나 자기 결정성 같은 거예요. 자기 확신 같은 거, 신념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될 거야. 그 중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3세, 8세 사이에 금지 언어를 제가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어디 갔을 땐 이거 조심하고. 식당에서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얘 머릿속에서는 뭐예요? 입력되는 거. 안 될 거야, 하면 안 돼, 안 될 거야. 이거를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될 거야. 너 몰입을 잘하는구나. 잘했어. 라는 것보다 하지 마.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냥 단순한 횟수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한 1대9 정도로, 옛날에는 5대5였지만 1대9 정도로 해야 돼요. 90%가 긍정적인 메시지고 10%만 금지 언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번 시작하면 금지 언어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지 언어를 아예 안 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써봐라. 한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애가 떠들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겠죠. 집에서 음식을 해서 소풍을 가면 되잖아요. 독방만 가면 되잖아요. 가족만 들어가는 방만 가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10살 되기 전에 하지마, 위험해, 지지, 꼭 잡아,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손잡으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저 유튜브에 하도 많이 해서 애들이 균형 감각이 너무 중요하니까 본능적으로 애들은 위험한 곳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균형 감각을 15세 이전에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사리분별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 자꾸 경우에 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운동이 부족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위험한 짓을 했을 때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사리 판단력을 만든다니까요. 경우 있는 인간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은 이게 말로 하면 애가 도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판단력은 상당 부분 몸이 좌지우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경험, 몸의 체험하고 감정도 몸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좌뇌가 결정 안 해요. 우뇌가 결정합니다. 감정이 결정을 해요. 근데 경우에 있는 짓을 하고 내가 참아주고 사리분별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와 연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이동해야 돼요.